안녕하세요. 어른도 그림책, 오늘 우리 6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6번 되는 시간 동안 다들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활동하신 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도 또 보내주신 그런 활동지 그리고 표현 활동 먼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구렁덩덩 새선비라는 책을 통해서 뭐 가족이나 인간관계 그것을 유지하는 힘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삶 살아가는 것,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책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래동화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어쨌든 이겨내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관계를 지속하는 힘, 뭐 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제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 오신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대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항상 보내주고 계시는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작업이에요. 굉장히 예쁜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이렇게 약간 나선형의 그런 선과 그리고 도형으로 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믿음,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나선형의 이 가장 중심부에 나라는 존재를 어떤 형태로 아주 뚜렷하게 잡아주시진 않고 중심부에 나를 이루는 것들, 구성하는 것들 그런 식의 컨셉을 딱 잡아주셨어요. 아직 젊으시고 이 주변에 나의 이런 관계들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 그리고 흐릿한 기억이지만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다. 여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얀 선으로 표현해 주신 게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저만 해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냥 더 이 주변만 보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데 아직 받아들일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더 넓게 하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배우려고 하고 오픈마인드고 이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여지없이 발견돼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스쳐 지나간 인연들조차도 지금의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 젊으신 분들 굉장한 그런 인생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오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가깝고 그 주변의 친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변에도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 이렇게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정말 표현을 잘 해주셨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계속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나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 이런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사는 삶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저와 함께 하는 이 2시간 정도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좀 쉽게 하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시는 이 과정을 앞으로도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럼 이제 5회기인 거잖아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고, 근데 따로 시간 내기 힘드시니까 같이 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이렇게 작품 잘 해주신 것처럼 그냥 뭐 예쁘고 재미있게 꾸미시는 것도 좋지만 주제하고 생각을 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항상 감사드리는 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지난 사회기 거를 요번에 사회기 우회기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전에 요거 박 선생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기러기 보르카 그 단체화 작업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꾸며주시는데 의미 있게 꾸며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부분 퍼즐처럼 나눠드리다 보니까 어떤 조각들은 이게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한 것도 저는 이게 앞에 가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꾸몄는데 꾸미고 보니까 이게 뒤통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한테 간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기러기 발이 딱 나와 있는 그림이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딱 이런 기러기 우리 보르카의 발이라는 게 명확한 부분을 딱 받으셨어요. 그래서 꾸며주시기가 한편으로는 그 상상력을 그냥 발휘하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고 대신 구체적으로 이 기러기 우리 보르카한테 뭘 준다는 그 개념에는 또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선생님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여기 담아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색깔의 깃털들이 깔려 있잖아요. 마치 꽃처럼. 그리고 주변에 꽃도 그려주셨고 그런데 이 보르카 몸통으로 생각되는 이 부분 발 위니까 이게 몸통이겠죠. 이 부분은 그냥 살구색으로 칠해주셨어요. 우리 옛날에 이거 살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맨살처럼 표현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여기 보르카가 깃털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이 몸통을 깃털로 채워줄까? 라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책에서 이 보르카는 깃털이 없지만 정말 그 나름대로의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이제 앞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깃털이 없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깃털을 해주는 것보다는 요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그런 것처럼 이 기러기 보르카가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앞으로의 미래가 꽃길만 걸으라는 그건데 깃털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대요. 깃털 없이도 차별받지 않는 그 세상에서 깃털로 채워진 이 포근하고 따뜻한 그 길을 꽃길 걷듯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꾸며주셨다고요.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주셨죠.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이 또 단체화를 보내주신 데다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사회기 때 우리 현장에서 한창 함께 해주셨던 최 선생님이 그때는 댁에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거를 나와서 또 지난주 거와 더불어 이거를 또 같이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 선생님은 우리 궁뎅이 부분으로 추정되죠.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거 보면 우리 오리가 아니라 기러기, 궁뎅이 쪽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도 이 보르카 자체는 뭐 이미 완벽한 그 자신만으로도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추가로 꾸며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주변을 아름답고 그 활기찬 그런 느낌으로 꾸며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꽃밭 작업을 하실 때는 녹색 계통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 선생님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컬러 작업을 해주시는 걸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밝고 뭔가 상큼하고 그러면서도 좀 에너지가 있는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계통 거기에 이제 흰색을 더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변을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화사한 느낌의 우리 보르카 주변의 그 공원, 보르카 주변의 꽃밭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꽃 대신 깃털로 된 꽃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친구를 접어서 종이약 접듯이 종이로 접어서
우리 최 선생님이 이 미술활동, 예술활동을 관심도 많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종이접기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쁜 친구 새도 종이로 접어서 이렇게 보르카, 있는 그대로의 보르카 주변에 따뜻한 그런 환경들을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분이 더 추가로 단체와 퍼즐을 완성해 주셔야 보니 우리의 보르카가 지난주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이렇게 더 예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작업한 거, 이쪽이 김 선생님이 작업해서 지난주에 보내주신 거,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이 우리 최 선생님, 그리고 이 앞발에 꽃길 걷듯이 깃털길을 걸으라고 박 선생님이 꾸며주신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지난주에도 두 조각만 있어도 예뻤지만 지금 또 이렇게 네 조각이 되면서 더 예뻐진 우리 보르카 모습이 완성되었고요. 아직까지 이 단체화를 안 보내주신 분들은 뭐 다른 작업도 다 당연히 보내주셔야겠지만 그게 좀 힘들면 이 보르카라도 꼭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보르카가 앞으로 진짜 예쁜 꽃길 걸으면서 동료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퍼즐 맞추기 완성해가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관계 그리고 이 보르카 요거 두 개를 받고 그 전 시간에 이 관계도를 최 선생님이 현장에서 작업한 게 아직 하나 남아서 그걸 더 보여드릴게요. 관계도를 우리 최 선생님도 어떤 도표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쁜 하나의 그림 작품처럼 완성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 선생님도 이렇게 그림처럼 완성해 주신 것처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동물 형태를 하고 있죠. 우리 그 최 선생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우리 최 선생님은 고양이가 인간하고 뭐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길을 들여질 듯 들여지지 않는 듯 친하지만 너무 막 옆에 와서 이렇게 강아지들은 막 주인만 보고 굉장히 옆에서 좀 달라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조금 그걸 이제 고양이 도도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하고 친하고 좋아해도 굉장히 자기 영역만을 딱 지키고 사람 옆에 있어도 일정 거리를 항상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저희 고양이는 흔히들 이제 개냥이라고 하는 정말 뭐 성격이 까칠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손님들 와도 가서 막 애교 부리고 이런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껴안고 이런 거를 이제 저를 좋아하니까 지도 억지로 참아는 주지만 이렇게 잠깐 껴안고 있다가 팔에 힘이 살짝만 풀리면 튕겨나가요. 얼른 도망가서 자기 딱 일정 거리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막 제가 만지고 이러면 얘가 또 싫어할 것 같아서 강아지한테 하듯이 그렇게 나가고 그래 너는 거기 그렇게 있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냥 즐거운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애교스러운 고양이인데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는 걸 저도 좀 느끼는데 우리 최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최 선생님이 주변하고 맺는 인간관계도 그 고양이처럼 그런 관계를 선호를 하신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 다양한 도형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이 장난감에 이것도 다양한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을 상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이 도형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 뭔가 겹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친밀한 관계들은 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겹친 듯하면서 따로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귀여운 표현으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도형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다양한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사람들을 상징을 하셨고 이 관계에 통틀어서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고양이하고의 그런 관계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관계를
서로 지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친밀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그 영역에 침범하는 것, 이제 이것이 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좋은 마음에서 그런 실수를 자주 하죠. 친한 관계일수록. 아무리 친하고 긴밀한 관계라도 예를 들면 뭐 부부간, 부모 자식간, 형제간 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의 경계를 지키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신의, 믿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신의, 믿음이 서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또 아주 필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서로의 일정 경계를 지켜준다는 건 그 사람을 또 믿지 않고서는 경계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또 경계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이 하는 저거를 내가 고쳐줘야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영역을 침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는 마음하고도 약간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의심을 한다 뭐 이런 의미에 믿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경계를 지키는 것하고도 또 맞물린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말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의견들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또 박 선생님이 활동지도 4회기, 5회기, 우리 4회차, 5회차 했던 보르카 그리고 불황정면 세상비에 대해서도 활동지로 또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보르카를 다시 또 딱 떠올려서 복습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활동지에서 다름에 대한 것, 같음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그게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이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우리 박 선생님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름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수 있지만 또 왠지 불안감을 갖게 한다. 그렇죠. 양면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음이라는 것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 같다고 하면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르카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러기들이 이제 철새니까 철이 돼서 떠날 철이 됐죠. 그래서 뭐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보르카는 놓고 갔죠. 그런데 뭐 얘를 아주 아기를 가지고 쟤는 빼놓고 가야지 막 이러고 간 것조차 아니고 그것도 슬픈데 더 슬픈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보르카가 빠졌는지 조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날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얘 존재에 대해서 다들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대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 우리 박 선생님의 착한 마음, 그 공감을 굉장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르카가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질책을 했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네요. 우리 박 선생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놓고 갔겠지 하는 거랑 아예 나를 놓고 간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그 슬픔의 그게 다르잖아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그것을 보르카가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걸 알았을 때 더 슬펐겠다.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 존재처럼 취급된다는 그 슬픔, 그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저희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불황정명의 세상비 제가 활동지 드린 거에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언니들은 다 그 구렁이를 처음에 봤을 때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줬죠. 징그럽다 그러고. 그런데 이 셋째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 부분에서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냈을 때 나만 내 의견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의견을 내는 장면에서부터 벌써 이 막내딸이 굉장히 간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죠. 그 뒤에 뭐 모험을 떠나고 이러기 전부터 벌써 자신만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서 강다했다는 걸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가까이 당연히 있다 보니 서로를 위해 배려가 오히려 인색해진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남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배려하면서 그렇죠. 누구나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오히려 때로는 막 막말도 하고 막대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힘은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계도를 그릴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흘러 지나간 그런 인연까지도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정말 감사한 그런 활동지와 표현 활동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동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이게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의 그 속에 막 장난기 어리고 막 좌충우동 하는 그 모습들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제가 어린이들 관련된 음악을 잠깐 한번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음악 한 편을 다 감상하기는 힘들고요. 동심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잠깐 들려드리려고요. 드뷔시가 작곡한 어린이 세계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라는 곡이에요. 자, 어떠셨나요? 음악? 이게 우리 오늘 볼 책의 그 감성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 뭔가 이 음악에서 제가 이제 음악에는 좀 문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게 배경에서 쿵짝쿵짝 약간 깔려있는 그게 어린아이들의 뭔가 호기심이라든지 장난기 쿵짝쿵짝 약간 이런 박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뭔가 모험을 떠나고 싶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머릿속에 혼자 막 공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공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거든요. 막 공상을 할 때 그 느낌이 딱 떠오르는 그런 음악이라서 오늘 이 책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공상의 세계를 담고 있는 책을 볼 거라서 아주 이 음악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음악을 들었어요. 자,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은 모리스 샌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분이 쓰신 책이고, 외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아동문학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칼데곶 아너라는 칼데곶상하고 뉴베리상이 있는데, 아동문학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그런 훌륭한 그림책이나 아동문학이 주는 책 중에 하나인 그 칼데곶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1960년대 초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옛날 책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게, 정말 그 나이대 어린 시기에 동심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지나서 지금 봐도 전혀 옛날 책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어서 아주 70년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었고, 한 10년 전에 이도 그 3D 실사 이렇게 섞은 영화로도 또 제작이 됐던 책이고요. 그리고 오페라로도 외국에서는 제작이 됐대요. 그런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오페라 곡을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느낌이 비슷한 드뷔시의 다른 음악을 들려드린 건데, 그 정도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고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이라면 이 책도 분명히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이고, 여러분도 지금 같이 보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제목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책 표지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열대 그런 지역 같은 느낌? 하와이? 그런 느낌? 그런 좀 특이해 보이는 나무들이 있고요. 가운데 괴물이 앉아있어요. 이 괴물의 모습은 뿔이 달려있고요. 얼굴은 사실, 그러니까 머리 뿔 있고 이런 부분은 약간 소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얼굴은 콧구멍도 그렇고 약간 고릴라 얼굴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발은 사람 발이에요. 그리고 손은 뾰족뾰족한 그런 무서운 괴물의 그런 손톱을 가지고 있는 발이 있고요. 이 멀리 노란 닷을 단 빨간 배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괴물은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조는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자, 이 괴물이 주인공일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책 첫 페이지를 보면 괴물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꼬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꼬마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옷이 아니라 귀도 달려 있고요. 요즘 동물 모양 잠옷 이런 게 유행한 때 한 적 있잖아요. 젖소 모양 모자가 달려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한 옷이에요. 동물 귀같이 달려 있고 수염까지 옷에 달려 있고요. 이런 옷을 입고 지금 망치질을 하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 그림의 모양을 봤을 땐 어렸을 때 요새는 아이들용 아예 집안을 쳐주는 인디안 텐트 이런 걸 팔잖아요. 집안에서 아이만의 기지를 만들어주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이불이나 이런 걸 어디다 걸어놓고 그거를 기지라고 만들어서 막 들어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만의 기지를 만드는 모습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끈을 애가 묶어가지고 끈 같은 걸 만들어서 집안에 못질을 하면서 이불을 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 주인공 이름은 맥스래요. 이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이런 장난도 했고요 라고 하고 그림만 또 그려져 있어요. 글은 짧고. 그런데 여기 이 아까 늑대 옷이라고 했죠. 이렇게 늑대 옷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막 위협하면서 쫓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돼 보이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막 쿵강쿵강 집안에 못질도 하고 이불 다 끌어다가 이상한 짓 하고, 한마디로 어른들 눈에서 보면 강아지 쫓아다니고 한마디로
막 말썽 부리고 있는 거예요. 뭐 장난을 치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하시겠어요? 요즘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긴 한데 이게 6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장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선까지는 같이 놀아주는데 그거 지나친다고 생각하면 못하게 하고 혼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게다가 더 옛날이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말썽을 엄마 입장에서 말썽을 부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쳤어요. 이 괴물짝지 같은 녀석 자기 아들한테 괴물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맥스도 지지 않고 그 다음 장면 보면 맥스의 침실인 것 같아요. 침대가 있는 침실에서 이 맥스 주인공 애가 그 늑대의 옷을 입고 엄청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코 지지 않아요. 엄마가 괴물 같다고 자기한테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유 요놈 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녁밥도 주지 않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맥스는 눈을 감고 있고요. 그 침실에서 침실 주변으로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그날 밤 맥스의 방에선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혼내면서 방에 가둬버렸죠.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혼자서 방에 얘는 또 게다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라고 안 하고 엄마한테 대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자기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지금서 이제 화가 계속 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주변에 나무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뭐 거의 이제 침실의 모습보다는 앞에 표지에 나온 이 그림처럼 나무들로 둘러싼 무슨 숲의 모습같이 점점 이게 변하고 있어요. 자, 나무와 풀은 자꾸만 자라났고요. 그 다음 장면은 정말 아예 침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숲처럼 되어 있고 맥스가 신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나뭇가지가 천장까지 뻗쳤고 맥스의 방은 세상 전체가 되었어. 그러니까 방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장면 앞에 표지에 나왔던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맥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맥스는 맥스호라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밤새 항해를 했대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들어온 괴물이 막 있는 그림이 있고요. 어떤 섬에 도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 맥스는 꼬박 1년쯤 항해한 끝에 괴물나라에 도착을 했지. 오, 1년이나 그 변한 방에서 배를 타고 1년씩이나 지금 모험을 떠나서 어떤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괴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책 제목대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을 한 거죠. 괴물들은 뭐 사자 모양 비슷한 괴물도 있고요. 양 모양 비슷한 괴물도 있고 호랑이 같이 생긴 뭐 다양한 모습의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이들 상상 속에서만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괴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 괴물의 나라에 도착한 맥스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도. 맥스가 괴물 나라에 배를 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갈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이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보였어. 아 이놈 하면서 이제 괴물들이 협박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 보면 앞에 막 그 위협을 하던 괴물들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고요. 맥스가 막 호통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맥스는 호통을 쳤대요. 조용해! 맥스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괴물들의 노란 눈을 노려보았어. 맥스는 마법을 써서 괴물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야. 괴물들은 깜짝 놀라서 맥스를 보고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 보면 맥스가 괴물들한테 호통치는 모습 조용해!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엄마나 아빠가 맥스한테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맥스 보고 괴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혼냈죠.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는 거가 본인은 막 싫었지만 본인도 똑같이 괴물들한테 호통을 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내니까 괴물들이 대단한 자기네보다 더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괴물들이 맥스한테 절하듯이 인사하고 있고요. 맥스가 왕관을 쓰고 막 이렇게 지휘하듯이 하고 있어요. 괴물들은 맥스를 괴물나라 왕으로 삼았대요. 맥스는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괴물 소동을 버리자 하고 집에서 엄마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이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괴물들하고 같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같이 쿵쾅쿵쾅 뛰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 보면 맥스랑 괴물들이랑 같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막 신나게 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괴물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맥스가 괴물 등에 타고 같이 어딜 막 신나게 가는 거 같거든요. 뭔가 굉장히 뭐 괴물이라고 해서 잔인하게 어떤 뭐 작은 동물을 괴롭힌다든지 뭘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아니고요. 그냥 정말 노는 장면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장면 같은 이런 거를 괴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괴물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맥스의 표정이 앞에서는 굉장히 신났는데 이제 놀 만큼 실컷 노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친 표정. 그러면서 놀 만큼 놀고 났더니 집이 그리워졌나 봐요, 드디어. 자, 이제 그만! 맥스는 이렇게 외치고 저녁도 안 먹이고 괴물들을 잠자리로 쫓아버렸어요. 이거 아까 엄마가 맥스한테 한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밥도 안 주고 방 안에 가둬버려서 괴물 같은 녀석 했는데 얘가 엄마한테 잡아먹는다고 대들었더니 그리고 나서는 씁쓸해지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그때 뭐 하나는 저편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대요. 마침내 맥스는 괴물나라 왕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맥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괴물들이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맥스를 붙잡으려고 괴물들이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맥스가 배 타고 떠나니까 괴물들이 제발 가지마! 가면 잡아먹어버릴 테야! 우린 네가 너무 좋단 말이야!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맥스가 엄마한테 엄마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맥스는 엄마가 싫고 정말 뭐 잡아먹고 싶고 폭력적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모두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하고 좋아하지만 엄마가 혼내니까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아이들 놀고 싶으니까 막 놓은 건데 엄마가 괴물 같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엄마한테 대든 거죠. 하지만 그 저변에는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괴물들이 맥스한테도 가면 잡아먹을 거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 이유가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랑 멀어지거나 너가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를 떠나는 이게 싫다라는 거 표현을 해주죠. 그런데 맥스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싫다고 그러면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맥스가 눈을 감고 계속 항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맥스가 아까 1년 동안 항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룻밤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왔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맥스는 1년을 거슬러 오르고 석 달, 두 달, 한 달을 거슬러 오르고 하루를 거슬러 올리면서 항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다다랐겠어요? 자기 그 침실에 다다랐겠죠? 그리고 맥스가 똑같이 아직도 늑대 옷을 입고 있지만 모자를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 있고 표정도 처음부터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고 막 이렇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막 이렇게 악동 같은 표정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던 아이가 그냥 미소를 짓고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모자를 벗고 돌아간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날 밤 맥스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저녁밥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다음 장면에 그림 없이 글만 나와 있습니다.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라고 이야기는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맥스가 진짜 1년 동안 집을 어딘가 떠나 있다 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맥스의 마음속에 드러난 일 혹은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일어난 일이겠죠. 엄마한테 혼나서 지금 어렸을 때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혼나서 뭐 방에서 나오지 마!
라고 엄마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문광 닫고 들어가서 안 나가고 혼자 막 심술 부리고 막 이렇게 있었던 적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방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막 엄마도 원망했다가 막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그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풀리고 하면서 밖에서 딱 배고픈데도 참고 막 안 나가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밖에서 밥하는 냄새가 나면 은근슬쩍 쓱 나가면 엄마도 혼냈다가 은근슬쩍 그냥 쓱 밥 주셨던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살짝 담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그 상상속에서 일어난 일, 공상, 마음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이 나이 또래 아이들로서는 당연한 그런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제재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폭력적인 지금의 뭐 같으면 폭력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괴물 같은 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런데 이 아이는 보신 것처럼 지지 않고 뭐 잘못했습니다 뭐 얌전히 놀게요 하지 않고 엄마한테 그래 나 괴물이니까 엄마 잡아먹을게 라고 대들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초반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슈화 됐었대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거를 뭐 대여해주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당시에 미국에서조차 굉장히 뭐 이게 이슈를 일으킨 그런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어린아이들의 가장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또래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혼났을 때 바로 소응하는 거는 겉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걸 이제 표현을 대부분은 옛날에는 못했죠.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이 또 표현을 잘하는 시대잖아요. 어쨌든 그런 동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뭐 괴물이라고 혼났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방에 갇혀서 엄마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겠죠. 아직 장난을 다 못 마친 장난을 계속 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는 난데 나 그럼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괴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 심술 부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괴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괴물이라고 했지. 나 그래 괴물이야. 어차피 괴물 된 거 신나게 괴물처럼 행동해보자라고 머릿속에서 온갖 공상을 하지만 결국 이 마음속의 괴물은 진짜 나쁜 괴물은 아니고 아이들의 그런 동심, 장난기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안에서 뭐 다 펼쳐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따뜻한 밥, 맛있는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 냄새로 상징되는 부모 간, 그 아이 간의 유대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그 아이는 이제 올바른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온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인생에서 동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렸을 때에만 끝나는 이야기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이 동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드신 분이면 드신 분일수록 그거를 더 느끼실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이게 몸이 늙은 거지 마음은 뭐 이팔 청춘이야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하듯이 몸이 노쇠하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옛날에 뭐 어떤 것들을 많이 포기한 것도 있고 새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 간직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동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동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나 이럴 때 우리를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심하고 연관된 또 요즘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면 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굉장히 그 많은 이유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린 아이 때 받았던 상처, 이 어린 아이 때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이 그 비슷한 상황을 어른 돼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방아쇠를 당기듯이 딱 동기가 돼서 어렸을 때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사실은 이게 오만큼 힘들 일도 어렸을 때 그 관련된 어떤 사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10만큼 100만큼의 크기로 이 사람들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 치유나 힘든 일을 이렇게 해결해 갈 때 결국은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옛날에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이럴 때의 어떤 사건과 그때 맺었던 부모와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그러면 현재 어른이 된 내가 훨씬 편한 마음의 상처도 좀 치유되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할 때 또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게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다른 어려운 책,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런 그림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백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몰입할 수 있다는 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이들부터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는 순간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미술 활동을 하고 이런 순간은 우리의 좀 이렇게 내면 깊숙이 있는 동심이 좀 끌어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서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하거나 화가분들이거나 이런 동화 작가분들이 스스로 이런 동심을 끄집어내서 하는 작업 자체가 스스로도 굉장히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기신 젊은 세대건 아니면 한 진짜 반 정도 살았고 앞으로 이만큼 시간을 또 살겠지 하시는 분이건 내가 아주 긴 시간을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지금까지 살아본 시간보다는 좀 짧은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건 어느 세대의 분들이건 어린 시절의 나를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보듬어주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심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 마음속에 이런 들끓고 있던 괴물들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고 또 어린 시절이 아니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도 뭔가 이런 괴물들이 살고 있어. 이런 부글부글 끓는 무엇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모든 것을 장난기를 다 맡기고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괴물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른의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셔도 되고요. 어렸을 때 나의 시점에서 이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다시 돌아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저하고 이 책을 보면서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활동지를 이제 드린 거에는 동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동심이라고 하면 그 동심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수함을 항상 좀 그래도 간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책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 아이한테 혼내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엄마도 그게 미안할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근데 또 아이건 엄마건 이 양육하다 보면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죄책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이건 사실은 못된 짓이라기보다는 아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해. 나는 나쁜 아이야. 이런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한테 상처를 줬지 하고 또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고 서로 내 탓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혜롭게 찾아가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됐건 아이가 됐건 정말
아이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니고 서로 어떤 방법이든 대화가 됐건 서로 이런 같은 활동을 하건 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 되는 일이지 서로의 내 탓도 네 탓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진짜 지금까지 뭐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를 버티게 해줬던 가장 큰 힘은 정말 이 동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부모님들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 뭐 형제 간의 그런 우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생의 저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덕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동심,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표현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오늘의 표현 활동은 나만의 괴물사전 만들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괴물은 앞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약간 장난기 어린 것, 아니면 못된 마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친구 같은 존재를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거를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 동료 같은 걸 표현해 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이제 괴물 사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동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의 어렸을 때 마음속의 친구라고 이 빈봉이라는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 모습을 보면 몸은 분홍색이고 폭신폭신한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얼굴은 코끼리같이 생겼는데 또 코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나오는 괴물들이나 사실 크게 차이 없는 외모예요. 여기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도 머리는 뭐 사자고 몸은 뭐 다른 거고, 그리고 표정은 사실 굉장히 익살스럽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괴물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사악한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 이런 게 아니라 뭐 내 상상 속에 만들어지는 어떤 친구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 마음속의 친구, 그 친구는 괴물같이 힘이 세고 오히려 정말 나쁜 어떤 존재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만의 괴물 사전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책 읽고 요 안내까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시범 보여주는 영상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텐데요. 오늘 또 현장에 항상 나와주셨던 우리 최 선생님이 오늘도 못 나오시고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최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은 여러분도 더 좀 재미있으실 텐데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조금 재미가 덜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저하고 함께 얘기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도 함께 보고 했던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활동지 그리고 이 표현 활동도 다 해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만의 괴물 사전 만들기 작업을 한번 할 건데요. 오늘은 사전이니까 한번 우리가 책 만들듯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옆에 우리 여러 페이지를 연결할 거라서 연결 부분 이렇게 접은 종이 드린 게 있을 거고요. 이거랑 이제 검은 종이. 어쨌든 괴물 하면은 막 밝은 색보다는 조금 까만색, 컴컴한색 이런 거가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검은 종이로 사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표지, 내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장 해도 되겠지만
여러 장 하려면 또 여러분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페이지를 가진 책을 만들려고 이 검은 종이 3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의 꽃밭 만들고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이 도화지, 흰 도화지도 되고 색 도화지도 되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거나 글씨를 써서 여러분이 또 이거를 색종이처럼 만들어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질감 촉각 재료죠. 이 골판지, 이 색색의 골판지 드린 거, 이걸 또 오려가지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나눠드린 재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나눠드린 재료 중에 요번에 쓰고 싶은 재료 다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재료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검은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림만 그리겠어 하면은 크레파스로 그림만 그리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재료 어떤 거든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만의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린 대로 요 책을 만들 검은 종이 3장, 그리고 옆에 이어줄 이 부채처럼 제가 이렇게 접어서 드린 이 연결 부분, 요거 이렇게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거 좀 옆에 치워놓고요. 이 연결 부위를 가지고 책처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이제 3페이지를 연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 접어서 보내드린 걸 보면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도 좀 손으로 만져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 부분은 양쪽 옆을 이렇게 둥글렸어요. 끝을 둥글려서 잘려져 있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잘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츠처럼 생긴 이 노란 종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둥그렇게 되는 이 부분을 밑으로 오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종이를 붙일 거고요. 이 안쪽에. 그리고 그냥 한번 접어서 또 똑같이 계속 이면에다가 색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맨 앞에 부분에 색칠을 할 거예요. 아니, 색칠이 아니라 풀칠을 해서 종이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하는 거 붙이는 부분은 혼자 하기 힘드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옆에서 좀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보조해 주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 안쪽에 풀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칠을 해서 이 검은 종이 한 장을 여기에 붙였고요. 이 검은 종이 길이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 길이가 딱 맞거든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한번 접어 내리세요. 접어 내려서 또 다시 나오는 이 부분에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칠한 부분에 다시 검은 종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접으면 또 이 한 면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풀칠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 뭐 노트나 책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처럼 됐죠. 그래서 한쪽은 이 연결된 부분이 안 보이고 한쪽은 이게 보이는데 이 뭐 보이는 부분을 앞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표지를 이 연결된 부분이 안 보이겠다면 여기를 앞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저는 우리가 노트나 이런 거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그 괴물 사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기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표지가 되겠죠. 맨 앞에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한 장이 있고 뒷표지가 될 텐데, 여러분이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 전부 해서 하나, 둘, 셋, 네 면을 다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 페이지라고 생각되는 여기만 앞뒤로 꾸며주셔도 되고 앞에만 꾸며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페이지를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페이지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책처럼 하는 거니까 표지는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나만의 괴물 사전인데, 이 나만의 괴물 사전이라고 해서 제목을 꼭 나만의 괴물 사전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괴물이라는 게 이 책 속에서도 굉장히 뭐 나쁜 존재나 이건 아니었잖아요.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불만이라든지 장난치고 싶은 마음, 어른들하고는 좀 다른 막 그런 동심의 세계를 상징한 거인 것처럼 그런 뭐 좋은 의미의 것들을 여기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뭐 사회생활 아무래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뭐 조금 힘든 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괴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내 마음속에 괴물들이 사실은 떠올랐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고 좀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감정.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나만의 괴물 사전인데, 이제 그 괴물이 어떤 괴물이냐면 내 마음속의 괴물이라고 지금 저는 제목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지에 제목을 쓸 건데요. 검은색의 이 빨간 크레파스 딱 봐도 좀 무서울 것 같죠?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좀 세고 약간 무서울 것 같은 색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저의 괴물 사전은 내 마음속 괴물들 이라는 그런 괴물 사전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빨간색도 진한 색이고 이게 검정색이 진해서 표시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띄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여기 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그림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빨도 좀 막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표지에도 뿔과 이빨도 저는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의 괴물들을 표현을 할 건데, 설명드린 대로 이쪽 여기 안에 모든 페이지를 사용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 저하고 하는 시간은 이제 좀 시범을 보이는 시간이고 우리가 제한이 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이 페이지만 지금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 내 마음속의 괴물, 저를 지금 사실 조금 괴롭게 하는 그 괴물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시기심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하자면 긴 사연, 누구에게나 있는 말하자면 긴 사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시기심 때문에 좀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또 뭐 아주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너무나 당연히 갖는 감정이지만 조금 버리고 싶은 감정이기도 했고, 약간 힘들었기도 했고, 좀 못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전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의 괴물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아무래도 좀 뾰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뾰족한 그런 형태를 오렸는데요. 이 뾰족한 건 그 괴물의 손, 발이에요. 그런데 예쁜 색종이로 하다 보니까 괴물인데도 좀 귀여운 발처럼 됐네요.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뭐 병적인 시기심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그 시기심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극복을 했지만,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시기심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써주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시기심이란 괴물의 발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샘나요라고 썼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괴물, 오늘 좀 파란색으로, 몸이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건강에 이슈가 있으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심각한 우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뭔가 실행에 옮길 때 항상 체력이 문제가 돼서 좀 제 발목을 붙잡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뭔가 연관돼서 이런 시기의 감정도 제가 좀 많이 잃어서 괴로웠었고요, 스스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이 마음속에 괴물 중에 약간 우울감도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 우울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우울감도 자꾸 괴물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꾸 뾰족한 형상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게 되네요. 이 우울감은 양쪽이 뾰족뾰족한 이런 모양을 제가 만들었어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나 자체도 이게 상처를 주지만 이 우울감이라는 이 괴물이 이걸로 인해서 이런 다른 괴물들이 더 자극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나 좀 스트레스를 줬을 것 같아. 내가 자꾸 힘들다고 그러고 짜증나다고 하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또 좀 영향을 제가 줬을 것 같고 해서 양쪽이 다, 나도 이 괴물의 이 우울감이라는 괴물은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편도 힘들게 하고 또 이걸로 다른 내 안에 있는 다른 괴물들을 이렇게 자극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우울감을 표현하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책 모양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이 하는 그런 부가트 같은 느낌이고, 재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예쁘고 귀여운 재료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감정들을 제가 다 어느 정도 극복해낸 감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작업을 하니까 이런 감정들도 더 그냥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조금 더 해서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힘들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약간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 맥스가 괴물들하고 실컷 놀았다가 다시 그것들 이렇게 헤어지고 놔준 것처럼 이런 감정들을 제가 괴롭기도 했지만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잘 지금은 또 이렇게 보내줬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보낸 건 아니지만 맥스와의 저 괴물과의 관계처럼 언제나 이제 내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새삼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꾸며놓고 보니까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샘나는 시기심, 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 내 마음속의 괴물.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괴물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 이게 지금 갑자기 탁 인지가 됐어요. 가장 힘들고 중요했던 게 이 우울, 힘듦에서 온 어떤 그런 시기심, 이것이 굉장히 가장 괴물 같고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이걸 표현했다는 건 뭐 제가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아직도 좀 남아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렇게 확 드러내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편해지면서 다른 특별히 괴물들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막 버려야 할 조금 내가 멀리하고 싶은 괴물들은 얘네 둘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앞에 보여준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 같은 내 마음속의 친구 같은 존재, 제가 이 괴물 표현을 할 때 괴물을 꼭 나쁜 존재로만 표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괴물들이 나타났을 때 나를 도와주고 이겨낼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를 하나 해볼게요. 요 같은 페이지에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얘네들의 맞은편에 여기다가 탁 해가지고 딱 붙이면 얘네들이 이제 저를 괴롭힐 때 이겨내게 도움을 줄 아이를 하려고 해요. 빨간색으로 더 무섭게 얘네보다 하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양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위안을 주는 존재거든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맨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껴안아도 금방 도망가고 하는 아이지만 굉장히 태평스러워 보여요. 항상 그냥 뭐 맛있게 밥 먹고 잠 자고 지가 나한테 와서 애교 부리고 싶을 때만 와서 애교 부리고 굉장히 태평스럽게 자기의 털을 맨날 고르는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으로 굉장히 좀 위안이 되거든요. 아, 저 굉장히 그냥 쟤는 태평스럽구나. 쓸데없는데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막 애기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귀엽고 뭐 마음 편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고양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그 모습 자체로 위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우울이 자극하는 그런 안 좋은 내 마음속에서 투닥거리는 저 괴물들이 장난치듯이 내 마음속에서 장난치고 분탕치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싹 상쇄시켜주고 나에게 힘을 줄 그 고양이 모습처럼 여기다 이 괴물들을 혼내줄 아이까지 저는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고양이 모습을 한 애에 눈이랑을 반짝반짝 금박 골파지로 꾸며주려고 해요. 눈에서 막 빛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좀 무서워 보이게 못된 괴물들을 혼내줘야 되니까 무서워 보이게 눈을 좀 쫙 올라가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내 마음의 괴물. 오, 반짝이는 눈을 높이 올렸고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내 마음의 괴물들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가 혼을 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빨도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빨이 뾰족하잖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그 이빨이 상당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는 고양이도 귀엽지만 뾰족한 이빨로 못된 괴물들을 혼내주려고 하는데요. 색종이로 오려도 되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쓰다 남은 이 스티커가 있어서 이 스티커로 뾰족하게 삼각형 이빨을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두 개로 이빨을 이렇게 이빨을 좀 무서운데요? 고양이가 아니라 갑자기 약간 사마귀 입처럼 바뀐 것 같긴 한데
뾰족한 고양이 이빨을 제가 삼각형 스티커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괴물 사전 만드는 걸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괴물 사전처럼 우리가 책처럼 만들었고요. 그래서 표지에 제목도 이렇게 써봤는데 표지도 또 이런 스티커나 색종이로 예쁘게 꾸며주셔도 되겠죠. 저는 그냥 표지는 이렇게 크레파스로 글로만 썼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 괴물들이라고 만들었고요. 쫙 펼치면 오른쪽에 내 마음속의 괴물들, 그 감정 중에 좀 내 마음속에서 항상 붕탕질 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했을 때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좀 힘들게 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그런 존재로서 또 마음속의 친구 같은 아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 하고 이 뒤에 페이지까지도 다 꾸며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힘드신 분들은 표지랑 이렇게 한 페이지만 꾸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 여러분이 긍정적인 주제건 부정적인 주제건 저 책을 읽고 떠오른 혹은 괴물이라는 그런 것, 동심이라는 것 이런 몇 가지 그 키워드를 들었을 때 그걸 생각했을 때 떠오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시범 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